네, 이번 시간에 보고자 하는 것은 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핵심적인 개념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시를 볼 때는 문학작품의 감상 방법을 같이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감상 방법에서 우리가 익히 알 수 있듯이 표현론적, 반영론적, 효용론적, 절대론적 감상 방법들이 나오는데 핵심적인 개념들이 시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이거든요. 네, 표현론적 감상 방법은 대개는 그 작품을 표현하는 그 작가, 그 작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이 표현론적 네, 감상 방법이었고요. 그리고 반영론적 감상 방법은 그 작품이 반영된 그 시대 현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풀어내고 있습니다. 효용론적 감사 방법은 작품이 독자에게 보람을 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독자가 얻은 깨달음, 교훈, 감동, 미적 쾌감, 반성 등을 바탕으로 감상하는 방법이고 절대론적 감상 방법은 시어, 운율, 이미지, 표현법 또는 화자와 청자, 시적 화자의 정서, 태도, 어조, 인물, 사건, 배경, 서술자인데요. 이 절대론적 감상 방법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네, 수능에서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은 이 절대론적 감상 방법에 근거하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거는 그 결국 작품의 속만 바라보는 것. 그 작품만 바라보는 것이 핵심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표현론적 감상 방법이나 반영론적 감상 방법, 효용론적 감상 방법이 나오면은 반드시 보기가 같이 나오는 법입니다. 보기가 없으면은 이런 것들이 잘 안 쓰여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론적 감상 방법이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 이걸 먼저 시를 볼 때는 특히나 더 중요하게 보고 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대 현실도 너무 많이 알고 작가도 너무 많이 알아요. 그냥 작품 보면은 아 이거 일제강점기, 아 이 사람 독립투사, 독립운동가 막 이러는 것 때문에 이미 내가 시를 감상하는 과정에서 이미 그 편견이 딱 선입견이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시를 망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은 절대론적 감상 방법이 기본이다라고 하는 것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문학의 한 장르로서 자연이나 인생에 대해서 일어나는 감흥, 사상 따위를 함축적이고 운율적인 그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함축적이고 은율적인 걸로 표현한 것이 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축과 운율의 개념들을 명확히 잘 알 필요가 있겠죠. 시에서 화자는 네, 시 속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적 상황을 묘사하기도 하고 시적 상황이나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주기도 합니다. 시인의 내면 세계를 효과적으로 전달해 주기도 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중요한 거는 이제 시인과 시적 화자는 반드시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꼭 우리 시인과 시적 화자 같은 사람으로 헷갈릴 수 있는데 시인은 남성이어도 시적 화자는 여성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시적 화자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그냥 허구적 대리인이다. 허구적 대리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시인과 시적 화자는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 꼭 인식하시기 바라고요. 시적 대상은 네, 시 속에서 네, 시적 화자의 말을 들어주는 그런 청자입니다. 이 청자는 이게 또 꼭 사람이 필요는 없어요. 인물일 수도 있고 자연물, 현상, 상황 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뭐 기러기, 아, 또는 뻐꾸기, 뭐 이러한 동물들, 자연물도 시적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적 상황이 나오죠. 시적 상황은 시적 화자가 처해 있는 형편이나 분위기, 정황을 이야기하는데요. 네, 내적 상황은 시적 화자가 시 속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이야기하고 외적 상황은 현 시에 반영된 시대적, 네, 사회적 상황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럼 뭐가 더 중요할까요? 우리 앞에서 절대적 관점을 보았으니까 내적 상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 속에서 겪게 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무언가 그 시 속에서 이 사람이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별하고 있는지 슬픔 상황인지 뭔가 절망을 하는지, 뭐 도피를 하는지, 그리워하고 있는지, 저항을 하는지, 뭐 만족을 하고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 시 안에서 어떠한 상황들로서 나타내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네, 정서다라고 하는 것은 시적 화자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또는 바라보고 있는 시적 대상에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이나 기분, 생각 등을 이야기하죠. 이 정서는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나눠지는데요. 긍정은 뭐 기쁨, 희망, 소망, 동경, 사랑 이런 것들이 있고 부정적인 건 슬픔, 절망, 한, 체념, 갈등, 외로움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대개는 좋은 상황 우리가 앞에서 이제 상황이 있으니까 좋은 상황에서는 대개는 어떠한 감정이 될까? 긍정적인 정서가 나오기도 해요. 좋은 상황에서 긍정적 정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같이 볼 게 부정적 상황, 나쁜 상황은 어떨까요? 나쁜 상황에서 어떤 정서가 나올까요? 네, 나쁜 상황에서는 당연히 부정적 정서가 나올 수도 있죠. 네, 나올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중요한 핵심은 좋은 상황에서의 부정적 정서는 존재할까 아닐까요? 존재하지 않아요.
네,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그럼 나쁜 상황에서 긍정적 정서는 어떨까요? 네, 이거는 존재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떻게 존재해요? 무언가 문제를 극복하거나 뭐 낙관하거나 희망을 갖거나 이런 것도 나쁜 상황이지만 얼마나 정서는 얼마든지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적인 부분이다. 나쁜 상황이지만 긍정적 정서가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핵심이다. 나쁜 상황에서 부정 정서가 드러나면 뭘까요? 네, 뭐 좌절하고 회피하거나 도피할 수 있지만 우리는 존재하고 극복하고 희망을 갖는 그러한 나쁜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네, 태도라고 하는 거는 시적 상황 화자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바라본 대상에 대해서 취하는 심리 자세 또는 대응 방식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태도들이 있죠. 뭐 감탄, 예찬, 반성, 내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돌아보는 거, 뭐 성찰, 내 마음을 살피는 것, 관조,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의 현상을 관찰하거나 뭐 지켜보는 것, 달관, 뭔가 그 사물이나 어떤 일에 이렇게 막 얽매이지 않고 뭔가 활달한 식견이나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것, 담담함, 차분한 거, 뭐 구도, 어떠한 종교적 진리의 깨달음을 구하는 것들, 그리움. 그리움이 있는 것은 되게 뭘까요? 그리움이 나타나는 건 어떤 정서일까요? 태도일까요? 그리움은 대개는 네, 현재 내가 바라고 있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리운 거죠. 그래서 대상의 부재가 대개는 그리움에는 많이 따라 나옵니다. 안타깝다, 냉소, 네, 냉소, 찬 웃음이죠. 네, 비판적인 태도가 많이 나타나고, 자조는 뭘까요? 자조는 자기 스스로 비웃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조가 나타날 때는 대개는 앞에서 나왔던 반성이나 성찰이 같이 묻어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내 스스로 비운다는 것은 네, 반성과 성찰이 묻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단호함, 결심할 때 의지적인 태도가 나타나기도 하죠. 대상에 대한 비판, 네, 긍정적 삶의 자세, 부정적 세계에 대한 대결, 삶에 대한 고뇌, 현실 극복, 그리고 자연적 진화,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조는 뭐냐면은 어조는 시적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이나 독자의 취하는 말투를 이야기해요. 이런 어조가 갖고 있는 기능은 시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시적 화자의 정서나 태도를 파악하고 시적 화자가 강조하는 시 주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네, 어조를 분석할 때는 기본적으로 성별과 연배형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남성적 어조냐, 여성적 어조냐, 그리고 어린아이의 어조냐. 어린아이는 상대적으로 좀 순수함이 나오겠죠. 그리고 문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뭐 경어체냐, 의고체냐, 독백체냐, 대화체냐, 사투리를 쓰냐 이런 걸 통해서도 어조를 알 수 있습니다. 종결어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문장 끝에 어떤 어마어비를 쓰는지 그리고 시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네, 유음이라고 하죠. 노란 양말, 니은, 니을, 미음을 이응 쓰면은 굉장히 부드럽고 경쾌한 느낌을 주면서도 치읓, 티, 케역, 티귿, 피읍을 쓰면은 강하고 거친 느낌, 딱딱한 느낌을 주고 양성모음은 밝고 작고 가벼운 느낌, 음성모음은 어둡고 흑은 무거운 느낌 이러한 느낌으로서도 네, 어조를 파악할 수 있고요. 어조의 유형은 네, 청자의 유무에 따라서 독백체나 대화체 예, 네, 나옵니다. 또는 그 뭔가 말을 건넨 어투도 네, 독백체 대어체로 볼 수 있고요. 시적 화자 유형에 따라서 뭐 어린이냐 어른이냐 남성이냐 여성이냐 나눠지고 화자의 정서에 따라서도 그리고 청자에 대한 화자의 태도에 따라서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에 따라서 어조 유형들이 각각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함께 정리해두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란 무엇인지, 시를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와 그리고 시적 화자, 대상, 상황, 정서, 그리고 태도, 어조까지 핵심적인 개념들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